하면요, 인간은 다 두 번 해요. 똑같은 걸 두 번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랑하는 사람이 딱 죽잖아요. 여러분들 부모님이 돌아가시잖아요. 그때 슬프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죠? 돌아가셨어요. 슬퍼요. 거기까지는 동물들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린 새끼가 어미가 죽은 거예요. 갑자기 총에 맞아서 젖을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 젖이 싸늘하겠죠, 느낌이. 슬퍼해요. 동물도 슬퍼한다니까요. 익숙한 게 붕괴됐는데, 예전에 따뜻했는데 이상한 느낌이 들겠죠. 오케이, 거기까지 사람이랑 동물은 똑같은데, 사람은요,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어미를 또 한 번 죽여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두 번 죽여야 돼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는 제사를 지내고, 뭔지 알죠? 장례식도 지내죠? 죽기 다음에 지내는 거 아니에요? 그 연습을 하는 거예요, 머릿속에서. 계속 죽었다. 인간은 다 두 번 반복해요. 사랑도 두 번 반복한다고요, 다. 동물은 발정기가 되면 어떤 암컷과 수컷을 만나서 격렬하게 섹스를 하죠. 그쵸? 그냥 끝이에요. 근데 우리는 섹스를 하고 나서 섹스를 굉장히 많이 두 번 해야 돼요. 다 두 번 하게 돼 있어요. 퍼펙트하게 동물적인 자아를 가지고. 즐거웠어? 누구였지? 근데 걔는? 이런 별로 없어요, 사실 의외로. 매번 우리는 다시 또 섹스의 의미를 다시 생각하고 그게 뭐였는지가 중요한 거예요. 이별도 두 번 할 거예요, 다. 첫 번째 이별은 뭔지 몰라요. 두 번째 이별이 다가왔었을 때 알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다 두 번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두 번 반복하는 그 사이에 문화가 있고 문명이 있고 역사가 있고 고뇌가 있는 것 같아요. 남자 주인공의 어머니는 돌아가셨죠. 몇 년 걸렸어요. 그리고 이 어떤 한 여자를 만나면서 엄마가 떠나잖아요. 그게 뭐 귀신 아니죠? 제가 이제 이렇게 시네 토크를 이렇게 하다가 이제 검색을 해봐야 되잖아요. 무슨 영화인가? 그랬더니 어떤 평론가가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듣고 뻥 터졌어요. 이 영화는 종교 영화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이게 무슨 종교 영화예요? 엄마가 떠난단 말이에요. 지금 부모님이 돌아가셨던 분은 알 거예요. 장례 치르고 딱 이러면 다 떠나버린 것 같잖아요. 근데 나중에는 까먹어요. 그걸 까먹고 있다가 붕어빵을 사들고요. 네? 아버지 방 문을 연단 말이에요. 영정이 있는데. 요게 한 6개월 정도 반복돼요. 가까운 관계면 갈수록 더 오래 가고요. 아버지랑 관계가 별로 안 좋으면 금방 끝나요. 아주 짧게. 뭔지 알죠? 한 2주, 3주면 끝나요. 나중에 스스로 알게 돼요. 내가 아버지나 어머니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는 그날 상을 치를 때 내 눈물의 양이 아니에요. 시간이에요, 시간. 마음속에 깊이 박혀 있어서 뿌리 내리고 있는 걸 뿌리채 뽑는 시간이 깊이 들어가 있으면 힘들고, 금방 잊혀진 애인들 기억나시죠? 얼굴도 기억 안 나고 이런 아이가 있고, 어떤 경우는 그 아이 하나 정리하려고 너무나 힘들었던, 어쩌면 영원히 정리 안 될 수도 있는 그런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종교 영화다 뭐 이런 거는 좀 그런 생각은 안 하고요. 가장 상처받은 사람 두 사람이거든요. 상처받은 사람들. 상처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상처가 너무나 아프기 때문에 누구를 돌보질 못해요. 상처라는 게 왜 나쁜 거냐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나 자식이나 사랑하는 사람 상처를 주잖아요. 그 상처가 너무나 쓰리고 아프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상처를 헤아리지 못하죠. 예전에 치통 같은 거 한번 알아보셨을 때 있잖아요. 예? 옆에 막 가족들이 아프다, 요새 힘들어요, 이러면 개소리죠, 다. 상처받았다라는 게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다 걸거든요. 그 상처에 그래서 그 상처의 치료가 필요하죠. 그래서 타인의 상처를 이해한다라는 조건이 하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순간, 옛날에 상처가 있었어도는 되지만, 지금 그 사람이 건강해야 돼요.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이요, 탄압받은 사람, 굶주린 사람, 우리가 흔히 말해서 사회적 약자라고 그러는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은 이기적이에요, 의외로. 자기 챙겨야 돼요. 근데 그거 보고 왜 이렇게 이기적이야? 라고 하시면 안 돼요. 어린애 같은 거예요, 어린애 같은 거. 배고픔이라는 상처를 가지고 있는 아이는요, 친구한테 맛있게 밥을 사주기가 힘들어요, 나이 들어도. 항상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그 상처받은 아이들이요, 처음으로
어떤 여자, 어떤 남자를 만나서 보듬어주는 영화를 이렇게 끝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캐릭터들 있죠. 뭐 예를 들면 그 집요한 아저씨 있죠. 그 무서운 깡패. 막 산 넘어오고 막 그 아저씨 있죠. 막 갑자기 막 생각나요. 80년대 경찰에 잡혀갔었을 때 경찰들이 그 아저씨랑 비슷해서 손을 이렇게 넣어서요. 제 입술을 이렇게 눌러가지고 이렇게 피나게 눌렀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영화 보면서 그때 아련한 추억이요. 그때 참 이상한 게 경찰이 깡패들을 잡잖아요. 깡패들은 경찰한테 쫓기잖아요. 둘은 닮아간다? 그래가지고 옷을 바꿔 입어도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의외로 닮아가요. 의외로 닮아가거든요. 이제 그런 캐릭터들은 이제 상처 주는 캐릭터들이죠, 사실. 캐릭터들 있고 또 하나가 이제 또 주목할 만한 사람이 우리 또 저수지에 등장인물이 별로 많이 없어서 주목을 다 해야 돼요. 등장인물이 별로 없잖아요. 그 저수지 아저씨 그 연기 잘하지 않아요? 제가 그래서 물어봤거든요, 담당자들한테 누구냐. 근데 그 스턴트도 하셨대요. 그리고 상당히 지적이시래요. 그래서 제가 농담삼아 그랬죠. 저수지에 몇 년간 낚시를 하면 지적으로 된다. 사람은 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영화는 전반적으로 그랬는데 그 상처, 돌봄 무슨 말인지 알죠? 누구를 돌볼 때 어른이 된다라는 상처받은 사람들이 그렇게 우연해. 처음은 기억나시죠? 막 자살하려고 그랬잖아요, 남자가. 근데 돌볼 것이 필요한 거예요. 나는 엄마가 나를 돌보기만 했고 엄마가 떠나니까 나는 어찌 살지 모르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 남자의 엄마가 언제 죽었는지는 중요한 건 아니죠. 어쨌든 죽었던 장면으로 나오고 실질적으로 그 여동생인가 거의 갔잖아요. 그 여동생은 엄마를 떠나버리는데 성공한 애고 이 오빠라는 작자는 못 떠나는 거예요. 계속. 자살하려고 그랬을 때 기억나시죠? 엄마가 또 저쪽에서 기다리고 있고 끌어당기고 실패했던 그런 장면들이요. 어쨌든지 간에. 그러니까 이제 대책이 없는 거죠. 자기 존재 이유는 뭐냐면 돌봄을 받는 존재다라는 자의식만 가지고 있었던 아이가 있어요. 그 아이가 나를 돌봐줄 엄마가 사라졌으니까 존재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이렇게 방황을 하다가 여자를 만나게 되는 거죠. 상처를 받은 덫에 걸린 덫 기억나시죠? 덫에 발 찧어보셨어요? 많이 아파요. 저는 산을 좋아하기 때문에 밟아봤거든요. 등산화가 있죠. 등산화 가죽을 써야 돼요. 그래서 가죽을 쓰는 거예요. 우리가 못 낀 등산화를 천으로 쓰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거는 박혀 들어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세요. 그러니까 가죽이 그래도 그나마 좀 안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이제 감독이 그랬겠죠. 엄청 상처받은 스스로 못 나와요. 너무 아파서 그거. 그래서 어떻게 돼요? 처음으로 그걸 한 거예요. 얼떨결에 어떻게 해요? 그거를 풀죠. 처음으로 남자가 자기 삶의 양식이 변한 거죠. 데리고 오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코스는 뭔지 아시겠죠? 그 여자가 이제 돌보기 시작하잖아요, 마지막에. 이러면서 묘한 사랑이라는 것의 결론에 이르는 거죠. 돌본단 말이에요. 두 사람이 돌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 영화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매력은 뭐냐면 진짜 누군가를 돌보기 힘든 사람들을 그린 다음에 돌보는 과정을 보여주는 아주 드라이하지만 심플하게 아프게. 깡패 아저씨 무섭죠? 귀여워요? 귀엽다라는 분 누구세요? 귀엽다라. 옆에 분은 저 누구세요? 모르는 사람이요? 혹시 저 결혼하셨죠? 두 분 되시는 분이 터프함이 없으신가요? 저 그런 남편을 원하세요? 아니 좀 그렇게 귀여운. 아, 그렇게 귀엽다. 여자는 신기해요. 하긴 그래요. 유사이래로 봐도 지가 천하장사거나 뭐예요? 아킬레스맨 뭐예요? 여자 품 안에서 아무것도 사실 못하니까 그래 귀여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영화 자체는 전반적으로는 이제 그렇게 이제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래서 아픈 거죠. 그러니까 대충 이제 누구도 돌볼 수도 있고 안 돌볼 수도 있고 있죠. 이 여자 저 남자 이렇게 만날 수 있는데 연애를 하고 뭐 서양 영화는 이런데 너무나 상처를 받아가지고요. 상처가 아파가지고 있죠. 누구 돌보기도 힘든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돌봄까지 갈까?
타인한테 사랑 주면 어떻게 가능할까를 모색을 하려고 그랬던 것 같아요. 영화는 전반적으로. 그러니까 더 깊은 거죠. 왜냐하면 대충 집도 부유하고 뭐 이렇게 살고 대학도 다니고 이러고 뭐 모집것도 안 겪었던 아이들이 그냥 이렇게 돌보고 이런 걸 한단 말이에요, 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재벌의 아들이요, 누구 돌볼 수 있죠. 막 입양하잖아요. 뭐 안젤리나 졸리가 부유하니까 할 수 있거든요. 내 지 먹을 거 하나도 없고 나 먹기도 힘든 어떤 사람이 아이를 입양한다라는 거 같은 더 힘든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 서양 영화에 비해서 굉장히 좀 불편한 영화일 수도 있겠고, 이게 아마 그 상을 받았죠. 네. 아마 그것 때문에 받았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그게 설득력이 있어야 되거든요. 상처받은 사람은요, 다른 사람 돌보지 않아요, 보통은. 근데 이 영화의 묘미는 그런 거죠. 상처받아서 돌봄이라는 거 전혀 모르고 항상 돌봐지기만을 원했던 그 사람들이 돌봄까지 가는 것이 그럼직하게 그려져야지 이 영화는 성공하는 거예요. 그럼직했나요? 별로? 아니, 그럼직했냐고요. 그러면 이 영화는 잘 만든 영화거든요, 사실은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해보면 약간의 찜찜한 느낌들이 들었었던 부분 있죠. 그게 너무나 아프잖아요, 상처받고. 그러니까 이 영화의 폭은 사실은 거기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쩌면 전반적인 주제나 이런 것들은 뭐 고전적인 만열에 있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성장 영화라고 봐도 되죠. 나이는 들었다고 하지만 항상 상처받았던 사람, 어린애 같은. 왜냐면 어린애라는 거의 정의는 상처받는다라는 거잖아요. 어린애의 울음에서 그걸 잘 읽으셔야 돼요. 어린애의 울음에서. 어린애들의 존재는 상처받음이에요. 내가 좋아하는 엄마가 아닐 수도 있어요, 정신을 차려보면. 집이 가난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말이 안 통해서 나 배고픈데 안 줄 수도 있죠. 상당히 몸이 더운데 엄마는 보일러를 안 끌 수도 있어요. 말을 못해. 유년 시절은 사실 상처의 자체죠, 사실. 이제 그런 걸로 본다면 그렇게 상처받았던 사람이 아이가 어느 날 나이가 들어서 엄마를 위해서 보일러를 기어서 벽을 타고 서서 돌리는 영화 같은 요런 느낌의 영화로 봐도 되고, 아니면 강하게 희망의 메시지일까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 두 사람이 앞으로 사랑에 가는 길은 어떤 길일까라고 봤을 때 보통 우리 부르주아 가정이나 대학 다녔던 사람들이 연애질하는 거와는 좀 달라요. 많이 다를 거예요, 그거. 어쩌면 가장 바닥에서 나온 인류애란 말도 아니다.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그게 어떤 종류의 사랑일까? 그래서 그들이 엮어 나갈 사랑의 모습도 그닥 밝지는 않아요. 이해되시죠? 혹여 또 잘못해서 두 사람들이 서로에 대해서 상처 줄 수도 있죠. 뭐 이런 문제들이 이제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는 어쨌든 그거를 설득력 있어요.